맑음이 푸름의 재단 콜라보 월간 푸름의 6월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립니다. 남녀노소, 비장애인, 장애인 할 것 없이 누구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그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탈필라테스의 라신의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광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저도 영광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 하고 계신 분들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나이 드신 분들도 가족들도 엄마 아빠도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조금 더 특별하게 우리 장애인 아동이나 장애인 분들도 좀 더 이용하실 수 있는 기관으로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풀어가 네. 보죠. 네. 먼저 필라테스 하면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좀 아무래도 여성들이 많이 하고 여성들 중에는 청년층이나 중년층이 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다 많은 연세 드신 어른들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분들도 당연히 운동을 좋아하시고 즐기고 있지만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관으로 저희는 성장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흔히 공원을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전문화된 것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미래를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저희는 함께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뭔가 노력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시작은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아이를 위한 곳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운영을 하면서 보니 아이를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했을 때 엄마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엄마의 엄마들이 요즘에는 라이딩을 대신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들도 사실은 움직임이 더 필요한데 내 자식은 사랑해서 하지만 이제 부모님들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아이들이 운동할 때 어른들도 함께하고 부모들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점점 연령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요즘에 너무 많지만 암 환자이신 분들, 그 다음에 낙상 사고를 경험하신 분들, 혹은 뇌경색으로 운동을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점점 아름아름 모시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한테는 돈을 투자하지만 나한테는 조금은 궁색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룹 수업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1대1로도 진행하지만 아픈 분들을 조금 더 같이 할 수 있는 시니어 운동들을 해보자.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죠. 네. 최고령 회원은 몇 세까지 계십니까? 89세세요. 아흔이 다 네. 되신 분인데 너무 멋있죠. 네.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근력이 유연되는 게 다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 센터는 사실 필라테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냥 필라테스 하나, 기구에 대한 동작 이걸 배우는 것도 배우지만 감각 기반으로 조금 회원님들에 대한 인지력도 좀 더 도와드리고, 앞으로 만약에 내가 낙상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나의 몸은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이런 인지들을 조금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좋아지니 자신감이 생기시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 동작 하나를 더 배우고 싶은 욕심이 나시고, 그러니까 이게 되시더라고요. 윗몸 일으키기 못하던 젊은이들보다 이제 나이가 드셔도 80이 넘었는데 나는 롤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자신감이 생기시니까 너도 해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하죠. 네,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저 아는 어른도 침대에서 낙상하셔서 크게 고생하셨거든요. 네, 어른들이 많이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낙상 사고 나면 사망으로 직결된다고 생각하시는 어른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관절 한번 낙상해서 손상을 입으시면 나는 이제 힘들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계신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처를 위해서 어떤 움직임들이 되면 훨씬 좋아지실 수 있다. 근데 다행히 또 그런 마음들이 통해서 회원님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심지어 나는 자살을 생각했었어요 라고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저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우와. 남편을 모시고 오겠다 막 이러시면서 하시거든요. 너무 행복하죠, 사실. 네, 너무 감사하고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어요.
근데 정말 어른들한테 꼭 필요한 거라서 네.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저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부터 저희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혼자 하시는 게 아닌가 봐요. 처음에는 그냥 저 혼자 작은 공간을 차리자고 시작했던 게 잘 자리를 잡았고 따라오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남편도 함께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또 계속 대학원도 다니고 둘 다 늦은 나이에 네, 서로 그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네. 와, 멋집니다. 같은 길을 가는 부부. 네, 열심히 함께 노력하고 있죠. 네. 네. 그러면 아이는 얼마나 유연성이 좋고 운동을 얼마나 잘할까요? 근데 사실 아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 골반이 안 좋게 태어났어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뭐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재활을 한 해 만에 할 정도였고 사실 지금도 약간의 ADHD를 갖고 있어서 이제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아이들을 위한 수업, 시니어를 위한 수업, 가족을 위한 수업 이런 데 좀 더 관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선생님 경험에서 우러나서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죠. 네, 맞아요.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다 생각이 들면 다 우리 가족으로 보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 시각장애 수업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 센터에 오신 어머님이 계신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시각장애 아동들은 사실은 어떤 경험들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경험으로 눈으로 보고 모방하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 아동이고 전맹인 아동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경험할 수 없고 근데 어머니는 위대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너무 많은 경험들을 주고 싶어서 돌아다녔는데 그냥 그네처럼 되어 있는 도구를 접근을 하셨던 거예요. 경험을 하시게 된 거죠. 근데 그걸 기억하셨다가 맞다. 그때 그런 적 있는데 그때 경험하셨던 게 번지피지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장에서 내려오는 줄을 이용해서 서스펜션 운동인데 중력 부하는 줄이고 우리가 스윙이나 다방면으로 나아가는 그런 움직임 안에서 아이들이 그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감각을 키울 수 있는 동작인데 그런 운동인데 시니어 분들이랑 장애 아동을 위해서 이제 이 차관하신 분이 만드셨다고 해요. 근데 그걸 그냥 놀이로만 경험을 하셨던 거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시각장애 아동을 해주는 곳이 없었고 그 시설은 임시로 1차적으로 그냥 일회성으로 설치가 되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했는데 어떤 시설에서도 아이를 일단 받아주지 않겠다. 우린 너무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도 두려움이 있죠. 시각장애 아동이고 아이가 7살이었고 이 아이한테 내가 정말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근데 어머님은 일단 되게 굉장히 마음이 크셨어요.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 선생님 한 번이라도 할 수 없겠냐고 하셨고 그 어머니 전 비용을 받지 않겠고 오셔서 경험은 해보셔도 좋다. 그리고 어머님이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다고 느껴지시면 제가 수업을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부천에서 서울까지 오시는 거예요. 제가 노원에 있는데 서울 노원인데 오시는 게 먼데요? 너무 멀어요. 너무 먼데 어머님이 하는 곳이 일단 없고 그러니까 한번 와보시겠다고 하셔서 거기서부터 오신 거죠. 그래서 찾아오셨는데 다행히 아이가 되게 좋은 경험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시각장애 아동이면 사실 내 감각으로 길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흔히들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그러면 걷게 되면 발끝으로 이 아이들이 감각을 찾아서 걷는다고 해요. 때문에 발가락이 웅크려지고 그 다음에 내 고개가 계속 아래로 처져 있고 나는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위치 감각을 소리에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자세들이 계속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교육해 줄 수 있는 곳이나 장소가 없어요. 학교에서 해주시는 것도 너무 제한적이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요. 선생님한테 쭉 다시 당기고 발등 포인 우리 민규 다 기억하네. 당기고 반대로도 돌리기 하나 둘셋넷 발바닥끼리 만날 수도 있고 무릎끼리도 만날 수 있고요. 하나 둘 하나 둘 왔더니 발을 걸 수 있네요. 흔들리면 요렇게 되네.
쫀쫀한 느낌. 그렇지. 이렇게 갈 수 있죠, 우리. 오. 민규야, 그럼 우리 오른쪽. 민규야, 이제 민규가 한번 뛰보자. 우리 민규 잘하는 팽이 한번 내보자. 몸 풀렸지? 너무 잘하고 있어. 가자! 에이! 고개도 움직여보세요. 바람을 느껴보세요. 오른발 해봐요. 오른발. 안녕. 하나, 둘. 내려가봐요. 그렇지. 반대쪽도. 그렇지. 무릎은 엉덩이 뒤로. 엉덩이 힘 만들어서. 기분이 어땠어? 좋았어? 아니면 하늘을 나니까 상쾌했어? 하늘을 나니까 상쾌했어. 상쾌했어. 아유, 고방 하늘을 나니까 요! 상쾌했어. 용! 일단 아이가 소통 능력이 향상됐고 대화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못하던 기능 수행 능력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 줄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천장에서 내려오는 줄로 이용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어디에 부딪힐까봐 불안감이 아이들이 내포하고 있고 공포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줄이 나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공포심이 줄어들어 있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가 자유롭게 나의 움직임을 행동을 더 발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더 균형감을 잡아가고 내가 위치에 대한 감각이나 인지를 가져가게 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번지 피지오라는 운동이 아주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필라테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부러 아이한테 그 공간 인지를 먼저 시켰어요. 지금 너가 들어와서 너가 이쪽 오른쪽으로 가면 너의 오른손으로 가는 방향에 물건이 무엇이 있고 그 다음 지금부터 거울 3장이 지나가면 줄이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잡아준 거죠. 그렇게 하면 아이가 항상 그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벽을 스캔하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거울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줄의 공간을 느끼고 거울의 장수를 세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간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일상에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부천에서 서울 노원까지 그 먼 거리를 오가면서까지 하시는 건 그만큼 아이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거고, 제가 시각장애인께서 쓰신 책을 읽었는데 이분은 이제 중도 실명을 하신 거고 맹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 여성인데 댄스를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댄스 학원에 다 문의를 했는데 아무 데서도 안 받아준 거죠.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 마음도 이해는 가죠. 해보신 적이 없을 테니까 선생님들이. 근데 어느 한 곳에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춤을 즐기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읽는 제가 다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보시니까 다른 선생님들한테 해보실만 해요 라고 권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너무나도 권해요. 너무 권하고 있고. 이유는요? 일단 사실 저는 생각하기에 아이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써야 어른들도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해요. 필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과한 전문 용어, 과한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아이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난이도여야 어른들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런 아이들이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운동신경이 굉장히 생각보다 좋았어요. 또래보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세분화해서 설명할 수만 있다면 아주 차분히 얘네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모양을 조금 더 서포트 해줄 수 있고, 아이들 때부터 그 경험을 하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모든 움직임들은 결국엔 성인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왜 흔히 어렸을 때는 스쿼트를 잘하는데 나이 들면 스쿼트를 못해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어우진이네요. 네. 그리고 움직임을 배우고 싶으면 아이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쪼그려 앉기 누구보다 잘하는 게 우리 아기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야 되고 반복되면 되는 것인데 너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주고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뀌어서 감각을 잘 살려주면 아이들은 그게 계속해서 바뀔 거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움직임을 누적됐을 때 성인이 돼서도 분명히 수행할 거고요.
저는 제가 아이가 가져다주는 행복감이 훨씬 컸고요. 내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동작들이 나오는 모습이 너무 대단했고요. 그게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 모습에서 배우는 것도 크고. 야, 아까 제가 그 책 읽었다는 그 시각장애인께서는 시각장애인 여성 셋이 대만 여행을 갔어요. 네. 정말 될까 그게 그랬는데 물론 이제 뭐 가이드 해주신 분이 공항에서도 계셨고 또 비행기 타서도 승무원들이 그분 참 고맙더라고요. 손을 잡고 안심을 시키면서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대만 현지에서도 한국인 가이드랑 연결이 돼서 다니시긴 했는데 한국인 관광객들만 특히 좀 연세 드신 분들만 아이고 앞이 안 보이는데 왜 왔어? 뭐 하러 왔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앞이 안 보여도 다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험이 필요한 거 선생님 너무 잘 아시죠? 너무나도 잘 알죠. 그렇죠. 우리가 일부러 사실은 저는 노인분들한테 눈을 감게 하고 트레이닝을 하기도 해요. 요즘에는 이제 미디어 노출이 많이 돼서 밸런스가 너무 중요하다. 발을 느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당신의 손의 감각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내가 정말로 밸런스를 잡을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잘 보이지 않지만 사실 내가 손으로 발로 다 느낄 수 있고 아이가 입장하자마자 냄새를 저를 찾아요.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모든 걸 사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눈이 조금 불편할 뿐 근데 세상에 너무 이물질들이 많고 물건이 많으니 내가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 발끝을 사용하는 거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으면 사실 얘네는 눈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 모든 감각들은 살아있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잘 되지 않고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게 안타깝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건 정말 예를 들면 구 단위로 하나씩만 있다면 서울로 치면 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뿐만이 아니죠. 다른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인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실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더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예, 말씀하신 밸런스가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아주 이 일이 천직인 것 같아요. 선생님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도 잘하시는 것 같고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저는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처음 경험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맞아요. 제가 2005년도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초기였는데요. 네,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잘 지내던 친구가 필라테스 운동을 전공하는 친구라 이거 새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너무 좋대, 해보자. 뭐 이럴 때여서 어린 나이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같이 하게 된 거였고요. 근데 사실은 이쪽으로 전향하게 된 저는 미대를 나왔어요. 에? 미대를 나왔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뭐 입시학원에서도 아주 오래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불행히도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었어요. 지금 사실 오른쪽 등 뒤 신경이 끊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세가 네, 항상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비가 왔었고요. 안면마비가 와서 22살 때 입으로 밥을 못 먹었어요.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니까 밤샘 작업도 너무 심하고 막 이러니까 목 디스크에 신경으로 대상포진이 오고 이제 얼굴 안면마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그 지경까지 가서 3년 동안 제가 재활 치료도 받았어요. 대학병원에 가서 신경주사 일주일에 한 번씩 맞고 근데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거든요. 원인도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도 운동을 하다가 이유 모를 원인 때문에 운동을 멈췄는데 그러면서 제가 미대를 진학했는데 다시 저한테 불편함들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나는 내가 살 길을 다른 걸 찾아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시작한 운동이 이제 직업이 된 거죠. 이야, 그래서 선생님 자신의 그 몸 건강은 회복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볼 땐 조금 탑에 그래도 운동 기능을 갖고 있지 않나. 제가 40을 넘었지만 교수님들도 너는 애도 낳은 애가 아줌마가 왜 이렇게 잘해?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인 것들은 저는 누구보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신경도 끊어져 있고 지금도 병원에서는 어깨 수술해야 할 수 있으면 제가 혹이 하나 있어요.
그냥 이거는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불특정의 원인인데. 선생님 너무 근데 신체의 비밀을 많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그만큼 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제가 나도. 제 어깨에 이유 모를 혹이 있고 이게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릅니다. 원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수술을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일단 찢어봐야 됩니다. 이렇고 그 다음 뭐 무릎도 안 좋고 그다음 목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그림을 오래 그려서 안 좋고 많거든요. 악기 연주하신 분들, 그림 그렸던 분들은 어깨 지방 다 갖고 계시거든요. 한데 저는 그 누구보다 젊은 사람들보다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고 또 운동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회원님들이 봤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는 대로 다 움직여요? 라고 피드백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좀 움직이시고 활동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야, 오늘 배우는 게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이니까 푸름의 천사 가게가 된 건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너무 저는 좋은 기회였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 아동이 그렇게 저희 기관을 찾아왔을 때 더 많은 아이들이 오고 싶어 했는데 제가 시간이 한정적이었어요. 근데 또 강사들도 한정적이었고 이제 제가 키운 제자분들로 이렇게 수업을 주고 있는데 그걸로도 이제 공간적인 한계가 있으니 더 많은 회사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없는 거예요. 장애 아동을 위한 곳, 뭐 재파 아동을 위한 곳 그런 곳 시설도 없고 그다음에 암 환자분들을 위한 곳,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검색하다가 푸름의 재단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려나? 그리고 또 그 기관 안에 소속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의 매개가 되진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야, 푸름의 재단 검색에 잘 걸리게 좀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아오시잖아요. 그 푸름의 재단 첨사 가게가 되면 뭘 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동들이 혹은 성인들도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좀 이렇게 기관들, 운동시설을 갈 수 있게 하나의 기관이 되고 싶었어요. 그 꿈은 꼭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생님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될 많은 장애인들이나 장애 아들을 위해서 정말 꼭 이루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사실 되게 특별하지 않거든요. 그들도 감각이 너무나도 살아있고 좀 더 많은 선생님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들이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너무 발을 빼고 있으니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제 보통 장사하시는 분들은 뭐 매출의 일정 부분 뭐 일정 퍼센테이지를 뭐 기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푸름의 재단으로 일정 조금의 금액을 이제 보내드리고. 사실 조금이 중요해요. 조금이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보자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그냥 시작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발을 좀 들여놓으시면 어떨까. 제가 보니까 필라테스 선생님들이 서로 연결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서로 커뮤니티가 있는 건지 주변에 좀 권해보지 그러셨어요. 말씀은 드리는데 생각보다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시고 그 다음 저는 이 방송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그 장애아동 기관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제가 사실은 그 장애학교에 그 줄도 설치했고 그다음 어머님들도 이건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선생님들이 두려움도 크고요.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지원이 이 아이들이 직업적으로 가질 수 있으면 지원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일을 뭐 직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지원금이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일단 처음에는 1대1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운동시설에서 나이가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살 이상이어야지만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혹은 물리치료사여야지만 할 수 있다는 그 제한이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물리치료사들이 모두 다 본즈 피지오를 하고 있고 모두 다 필라테스를 하고 있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또 그 선생님들이 하실 또 몫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방면으로 경험을 하고 싶은데 어머님들은 물론 감각통합을 하는 치료실도 다니고 계시지만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경험들도 난 우리 아이에게 선물해주고 싶은데 그렇죠. 비장애인이 필라테스 하면 장애인도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한테 보내고 싶어도
지원금이 너무 아. 적으니 어머님이 한계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한국장애인재단에도 프로그램을 넣어보고 막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선생님들을 모아서 사실은 모집은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이 재단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우리 같이 하자라고도 해보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가적으로 허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제한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 우리는 뭐 해서 안 된대요. 우린 뭐 때문에 안 된대요. 뭐 나이 제한, 뭐 제한, 뭐 제한. 그런 게 너무 크니까 어머님도 난 너무 계속 시키고 싶은데 이게 너무 한계가 많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이게 정부도 바뀌고 했으니까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얘기하세요. 네, 정말로. 네. 아, 이게 정부 지원할 때 지금 3시까지 뭐 아이들을 이렇게 학교에서 보육을 겸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초등학교 이제 3시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각장애인 아동들도 그 시간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물론 장애인분들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물론 공부는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공부들을 기반이 된다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나 운동시설들도 이용할 수 있고 밸런스를 잡을 수 있고 더 많은 경험을 해야 이들이 일상에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맞습니다. 거거든요. 근데 직업으로 가는 길만 도와준다고 하면 너무 한계적이지 않을까?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거죠. 네. 예. 우리가 어디가 아파요. 아픈데 내가 몸이 튼튼해지고 움직일 수 있어야 어떤 직업으로 나아가서 일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 내가 움직일 수 없는데 사회생활로 도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꼭 좀 관계자들이 봐주시고 네. 이게 좀 제도화되면 좋겠네요. 네, 정말로. 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저도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분들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더 건강해졌으면 그리고 당신들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게 큽니다. 아까 그 암 환자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암 환자 하면 운동을 하신다까지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치료받으시고 정말 몸을 회복하는 데만도 쉽지 않은 거니까 거기까지만 해도. 근데 운동이 그분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까? 일단은 암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요양원에 뭐 들어가시든 어떤 치료 과정을 겪고 나신 이후에 일단 내 면역력이나 기능들은 모두 다 정화되어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삶을 정말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지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크시거든요. 그리고 또 재발하진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되게 크시고요. 사실은 삶을 즐겁게 살아가야 우리가 기능을 얻고 또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행복으로 가는 길이 조금 어려운 거죠. 근데 대단한 움직임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 기능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신경계 이상이 벌써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벼운 감각 기반의 운동을 진행하면 어쨌든 뭐 너무 전문적이긴 하나 중추신경계가 활성화가 될 거고 우리가 그 감각이 더 좋아지고 나면 우리는 움직임이 좋아질 거예요. 그럼 그 움직임이 일상에서 내가 조금 더 물건을 집을 수 있고 어떤 회복들 그다음 사실 암 환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장도 못 보겠다고 하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밥 한 끼도 해 먹을 수 없는데 그리고 보통 뭐 젊은 분들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내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근데 나는 밥 한 끼도 못 해 먹어서 내 자식이 내 남편이 혹은 내 와이프가 나한테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상실감이 너무 크시거든요. 근데 정말 포크 하나 드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들어보세요가 아니라 그냥 가벼운 흔들림 안에서 팔이 흔들릴 때 당신의 팔이 흔들려도 지금 괜찮습니다. 를 드리면 정말이네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큰 움직임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한테 의지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누워있을 때 팔도 못 내리세요. 네, 차렷도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움직임들이 공을 들여서라도 베개를 받쳐서라도 누울 수 있고 그 팔이 조금 흔들려도 괜찮고 그 다음 거기서 흔들림을 드렸을 때 당신의 팔이 움직여도 허용되었고 그것들을 드리고 나니 선생님 이제 괜찮네요. 이게 괜찮은 거였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려움이 더 크셨던 거예요. 내가 뭐 유방암이어서 어깨를 잘 쓸 수 없어? 나 내리다 큰일 나면 어떡해? 그럼 어깨가 경직되고 그럼 나는 팔을 더 못 움직이고 근데 허용돼요.
그리고 공을 들이고 공 위에서 흔들림을 겪고 나면 너무나 신기하게 회원님들은 팔을 차렷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 노출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순환들이 도와주어야 면역계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내 감각기관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의지를 만들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큰 움직임 말고 정말 센소리적인 감각을 살려주고 가벼운 움직임들 당신한테 할 수 있음 의지를 드렸더니 회원님들이 정말로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5분도 못 걸었는데 이제 30분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너무 크죠. 더 많은 분들이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와, 새로운 시각을 또 갖게 되네요. 아프신 분들일수록 오히려 조금씩 내 몸을 위해서. 야, 쌤 고마워요. 아닙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많이 하고 계실 건데 더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고 또 선생님들이 무서워하지 말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네. 도와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노하우가 네. 많이 있으실 테니까. 네. 야, 쌤이 이렇게 정말 아픈 것도 재활해가며 정말 내 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끔 제일 많이 도와주신 분은 누구예요? 임신했을 때 저를 좀 운동을 도와주신 PT 트레이너 선생님도 있었고 홍정기 교수님을 만나면서 더 좋아지고 있고 그 전에 제가 번지 피지오를 만난 게 천운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점점 겪으면서 느끼는 건 대표님이 시니어를 위해서 장애아동을 위해서 이걸 만드셨구나. 사실 저는 손을 짚고 땅을 일어나는 게 어려웠어요. 어깨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너무 컸고 근데 번지 피지오 줄이 저항을 이겨주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 정도의 경험이 내가 괜찮아? 그럼 더 할 수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깨워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운동 가는 건 어렵지만 가고 나면 괜찮아. 그렇습니다. 가는 이렇게 게 얘기를 제일 하잖아요.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를 수행할 수 있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도와주신 분들도 너무 많았고 좋은 스승님들도 많았고요. 난 남편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왜냐면 남편은 제가 아프기 난 다음에 만났으니까 아프고 나서 만났으니까 그가 도와준 것보다는 냉정한 분이야.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 분다. 근데 남편이 있었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왜 아니겠어요. 혼자라면 힘든 게 많았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 시설을 제가 이렇게 확장해가고 장애인들을 받을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후발적으로 이 일들이 발생된 건 남편 덕분이에요. 네, 근데 왜 그게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도 그렇게 욕심이 많았던 사람은 아니고 건강이 중요해. 내 가족은 건강하면 좋겠어. 그다음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누구 하나만 건강한 게 아니라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해, 내가 뭐 하나 맛있어. 우리 엄마 갖다 주고 싶고 내 아이 주고 싶고 내 남편 주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세 번째야 항상. 모든 주부님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 자기 손을 먹으면 그럼요,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일은 점점 커지고는 있었어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뭘 잘 가르치는 것보다 그러셨군요. 좀 어려우셨군요. 이것 때문에 조금 제가 발돋움을 할 수 있었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냥 그게 끝이었으면 그냥 저는 저 혼자만의 그냥 공간에서 그냥 저를 챙기고 내 아이를 챙기고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그 정도면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우리 이렇게 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던 게 이제 남편이었고 저희가 그래서 업장을 조금 더 크게 더 확장해가면서 갔고 남편도 결국 번지 피지오를 함께 됐고 그러니까 번지 피지오가 남자분들 강사가 사실 잘 없어요. 대표님은 남자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운동의 전유물이 여자들이잖아요. 요가원도 여자, 필라테스도 여자. 남자들은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너무. 근데 진짜 안타까운데 남편이 그래서 땄어요. 그러고 나니까 남성분들이 좀 오더라고요. 사실 아빠들도 그들이 설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 회원님들은 사실 남자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근데 남자분들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빠가 또 튼튼해야 옆에서 와이프가 또 든든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남편이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더 잘 다져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영상 편지 한번 쓰라고. 울 것 같은데. 네. 미안함이 많아가지고. 일단 진짜 울 것 같은데. 일단 실은 저희 아이가 지금 조금 어떤 치료를 겸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남편이 굉장히 여린데 되게 F예요. 근데 저한테 드러내지 않고 되게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저는 되게 활발하고요. 사실 남편은 되게 내성적인데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조금만 쉬어가자. 너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좋아. 숨 쉬면서 가도 좋아. 라는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남편 나한테 항상 응원해주고 같이 해주고 같이 달려주고 또 내가 다 이루지 못하고 불안해할 때 내가 아플 때 나를 항상 보듬어주고 나를 쓰다듬어줘서 너무 고맙고 그 다음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함께 나를 항상 응원해주고 더 앞장서서 가족들을 끌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양쪽의 부모님들을 스스로 먼저 더 케어해주고 더 연락도 먼저 해주고 묵묵히 지켜주는 남편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보니까 남편이 안 사람이네. 맞아요. 저는 이렇게 팔랑팔랑 하고 있고 그래서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좀 괜찮아?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고 회원님들이 그 남자분은 누구예요? 전화했을 때 받으면 굉장히 친절하고 안정적이고 목소리 너무 좋아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회원님들한테 말하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아 저희 대표님이 그러신가요? 라고만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데 뒤에서 그렇게 든든하게 받쳐주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을 때도 있고 또 제가 조금 더 발을 늦출 때도 있고 속도 조절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천사가게 소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천사가게 하길 잘했다? 네. 사실 제가 이렇게 회원님들한테 표면상으로 드러내진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가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암 때문에 장애를 갖고 계셨든 혹은 어떤 질환의 진단을 받으셨든 아동이든 성인이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일반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누구나 또 장애를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구나 내 아이 혹은 내 부모가 불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불어 사는 문화가 조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개인화된 삶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푸름의 천사가게가 더 많아지면 좋겠고 사실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많지 않더라고요. 아직 천사가게가 그렇게 많지 않고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보조 도움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많아지고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서 특히나 운동시설 중엔 더 없더라고요. 그런 가게들이. 그래서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홍정기 교수님한테 갈 건데 이제 제가 협회 소속이거든요. 네, 한국운동과학협회 이제 마스터가 돼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협회 분들도 더 많이 이미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라시네 원장님 이름처럼 시내는 흘러가다 보면 만나는 것이 많아요. 강물과 만날 수도 있고요. 시냇가 옆에 있는 자갈, 돌들과 만날 수도 있고요. 시냇가에 발 담그러 오는 사람도 만날 수가 있고요. 많은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아이가 불편함이 좀 줄어들길 바라고요. 건강 많이 좋아지길 바라고 라 원장님이 건강하시고 그리고 더 많은 분들 건강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각
장애인 아동이지만 눈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몸을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재능을 갖고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게 맞는데 이런 기관들이 너무 없다는 게 아쉽고 더 많은 기관들이 아이들이나 장애인들이나 혹은 어떤 환자분들하고도 많이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나를 사랑하는 길이 또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